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미 수업 다 들으셨지만, 심볼릭 턴하고 LLM 턴,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이 카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교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 뭐가 한번 뚫려요. 이게 한번 뚫리고 나면 괜찮은데 처음에 이거 뚫기가 좀 까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윤경 교수님은 이걸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데, 자, 카파에는 심볼릭 턴하고 LLM 턴 이 두 개를 동시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2.0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실제 카파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심볼릭 턴으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좋지도 않으면 사실 LLM 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그런 어떤 방지책을 안 하고 뭔가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눈으로 보면 전부 다 LLM 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심볼릭이야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유저 프롬프트에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슬래시 두 개 있죠. 사실 하나도 되는데 일단 두 개로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처음에 넣으면 그럼 그 턴은 강제적으로 심볼릭 턴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repeat이나 decision branch 같은 함수가 유저 프롬프트 최초에 오면 repeat이나 decision branch 혹은 print 같은 함수가 유저 프롬프트에 최초로 오면 그 턴 자체는 강제적으로 심볼릭 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심볼릭 턴은 언제 되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 LLM 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LLM 턴인데 약간의 예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개념적이니까 abstract한 단계니까 좀 스페시픽하게 가서 예제를 보고 다시 abstract한 걸로 다시 돌아오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모든 카파는 멀티 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토콜은 또 each 프로토콜은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 이렇게 인풋이 되어 있어요. 인풋이 되고 나면 GPT 요 두 개를 보내면 리졸트로 돌아오는 건데, 요거 두 개를 보냈을 때 심볼릭 턴에 보낼 거야 아니면 large language 모형한테 보낼 거야가 달라지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유저 프롬프트에다 내가 이걸 적어줬어요.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비워져 있으면 이 상태는 디폴트로 GPT가 알고 있는 걸 처리해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없으면 이제 LLM 턴인데, GPT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튜닝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인풋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대부분 보면 이제 You are a helpful assistant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translate 하라 그랬잖아요. 유저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가면 translate 되어 있는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LLM 턴이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에다가 적어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라, 유저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라 적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턴을 보시죠. 두 번째 턴은 애플을 코리안으로 트랜슬레이트 해라 했죠. 그리고 시스템에는 심지어 스페니쉬로 해라 이랬어요. 그렇죠? 두 개를 보냈는데 상충되기도 하죠. 근데 유저 프롬프트에다가 이 슬래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카파 시스템에서는, 카파 프로토콜에서는 너가 유저 프롬프트 최상위에 슬래시를 했으니까 이 턴을 심볼릭 턴으로 처리할래 하면서, 심볼릭 턴에서 한다는 얘기는 밑에 거를 그냥 바로 그냥 글자를 보여주거나
명령어를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 함수 같은 거 있죠. 커맨드를 처리하는데 커맨드가 없잖아요. 커맨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프린트처럼 처리가 돼요. 그러면 요것만 글자로 찍고 끝나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심볼릭 턴이잖아. 그러면 시스템 프롬프트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HTML인데 HTML 형태로 다 받아들이는데 HTML 중에서도 그 엔터를 치는 게 뉴라인이 강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BR을 안 해도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글이 나왔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럴 때, 두 번째 턴일 때. 심볼릭 턴이 됐지? 그러면 그냥 프린트하고 끝내거나 거기에 함수가 있으면 실행하고 끝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저 프롬프트 위주로 보셔야 된다. 여기서 뭔가 키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맥센스 하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랑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유저 프롬프트는 사실은 여기 줄바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 때 줄바꿈 이렇게 엔터를 쳐가 뉴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뉴라인 안 하고 여기 적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는 커멘트를 할 수 있어요. 한 라인에 한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기 위한 곳이야를 한 라인에 적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줄바꿈 한 이후 거기부터 이제 심볼릭 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한 줄에 커멘트 치면요 길게 이렇게 해서 뉴라인이 날아갈 때까지는 다 커멘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줄바꿈을 하셔야 돼요. 저는 커멘트를 잘 안 써요 여기. 근데 이제 커멘트 쓰면 좋겠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기 위한 턴이야 이런 내용 같은 걸 여기 적을 수가 있어요. 적고 나면 그래서 이 경우는 translate Apple into Korea만 보여요. 왜? 커멘트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유저는 애플만 줬어요. 그리고 시스템은 그 단어라 그랬잖아요. the word를 코리안으로 translate 해 라고 줬기 때문에 요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사과라고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턴하고 네 번째 턴은 사실은 결과가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애플을 코리안으로 해 하고 유제 하나만 줘도 되는데 요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챗GPT 찍을 때는 요거를 계속 우리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야, 뭐를 해줘, 이거를 번역해줘, 이거는 뭐냐. 챗GPT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것만 바꾸는 거예요. 유저 인스트럭션이라 해서 챗GPT에 있는 기능이 요거를 하나를 픽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왜 같은 결과를 나오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요 두 개의 구조가 좋을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쪼개가지고 앞으로 받고 뭐 나중에 보내고 뭐 이럴 때는 요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지면 이 구조가 훨씬 명료합니다. 이쪽은 TR1인데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코리안으로 바꿔줘라고 시스템 프롬프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4번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4번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구조예요. 네 번째 턴. 대부분 99% 이상은 네 번째 턴에 대해서 되는데 얘가 왜 어렵냐 하면 잘 보세요. 다섯 번째 이그젬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여기가 원래 비어져 있어요. 딱 비워놓으면 유저 프롬프트가 비어져 있으면 카파 앱은 거기서 기다려요. 유저가 뭘 줄 때까지. 강아지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뭘 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거여서 여기는 원래 애플이라는 곳은 유저가 집어넣는 곳이에요. 왜 우리는 사용자하고 앱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은 사용자가 인풋을 줘야 되라는 곳이니까 비워놓는 곳이었었어요 원래. 근데 유저가 애플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워져 있는데 애플을 집어넣었을 때 그 애플을 가지고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는 프린트라는 함수로 감쌌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턴이 예외적으로 심볼릭 턴으로 바뀌어요. 유저에서 애플은 받아놨지만 GPT한테 안 넘기고
고마워. 이름 이야기했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성을 말해줄래? 요런 메시지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름을 이야기해요. Thank you. 그다음에 last name. 그러면 last name 주면 thank you. 그 다음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짧아져요. 안 하고 유저 받아서 그거 받아서 다음번에 뭐 물어보고 하려면 턴이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예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 프롬프트의 프린트로 시작하면 요 턴 또한 심볼릭 턴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유저의 인풋을 내가 함수로 나중에 처리할 거기 때문에 변수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5번째 예외 경우가 생긴 거예요. 5번째 예외 경우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를 중간중간에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얘는 뭐지? 이 턴은? 어떻게 된 거지? 이때는 다시 심볼릭 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TU5는 살아있어요. 애플이라는 걸 변수는 잡았지만 변수만 잡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요거 그냥 출력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Translate the word into Korean이 나올 거예요. 여기 심볼릭 턴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죠. 왜 이걸 만들었어요? 유저한테 뭔가 입력은 받지만 나중에 입력 받은 거를 다 정리해서 처리할 텐데 지금 입력만 쭉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은 다음에 뭐죠? 고마워, 다음 거 뭐죠? 고마워, 다음 거 뭐죠? 이걸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5번째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해봤는데요. 만약에 똑같이 하고, 교수님, 슬래시 하면 프린트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고, 요게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슬래시 하면요, 무시합니다. 슬래시를 무시하고 그냥 애플 들어왔고 트랜슬레이트 했으니까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LLM 턴으로 바뀐 거예요. 슬래시는 어디서만 일을 한다고? 유저 프롬프트에서만 일을 해요. 여기에 프린트를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쭉 each 턴마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왜 그게 나오게 됐는지. 첫 번째는 LLM 턴인데 왜 그랬냐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얘는 LLM 턴으로 돼서 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얘는 심볼릭 턴이야. 왜냐하면 요게 있었기 때문이지. 여기는 심볼릭 턴인데 커맨드 히어는 출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요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는 LLM 턴이 돼.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플 넣고 하면 사과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Translate into Korean이라는 게 바로 출력이 돼. 왜냐하면 여기 프린트 썼을 때는 예외적으로 얘는 심볼릭 턴으로 바뀌어. 그래서 애플을 받았지만 TU5라는 게 변수로는 받았지만 여기는 Translate하고 끝나. 그다음에 마지막은 프린트를 반드시 써야 돼. 시스템 프롬프트에 역슬래시 쓰면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가 LLM 턴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돼.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LLM 유저 턴에 repeat이라든가 decision branch라든가 슬래시가 들어가는 순간 혹은 프린트가 들어간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해. 그걸로 시작하는 순간 그 턴은 다 심볼릭 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한 게 슬래시가 좋잖아요. 일단 그래놓고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심볼릭 턴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함수를 집어넣으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턴이 디자이닝이 됩니다. 요거 소스 코드도 있고 하니까 요거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보시면서 엑서사이즈 하면서 뭐 하면 지금 한번 살짝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지금 네. 한 번만 더 보면서 또 뭐 보면서 하면 좀 아무래도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이제 앉혀졌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보면서 하면 되겠다. 내용도 보시고, 그죠? 처음에 translate apple into Korean이라고 그랬어요. turn 1은, 그죠? 그러면 turn 1이 그대로 가서 하라 그랬으니까 유저가 translate apple into Korean이라고 그랬으니까 apple in Korean is 사과라고 turn 1의 result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두 번째는 슬래시를 적으니까 여기가 강제적으로 turn 2를 보시죠. turn 2를 보면 뭐예요? 슬래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뭐라고 적었던 간에 강제적으로 뭘로 바뀌었다고요? 심볼릭 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프린트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그대로 출력이 된 거예요. 왼쪽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translate 여기는 커멘트가 있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comment here 했지만 내가 엔터를 안 때렸잖아요. 엔터는 여기서 한번 때려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엔터 직전까지의 내용은 커멘트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만요. 아까 턴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start over 해보면 자, Apple in Korean 어쩌고 여기 많이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세 번째 턴의 결과, 세 번째 translate Apple into Korean이라고 이 텍스트가 출력되고 끝난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턴은 뭐라고요? 프린트로 둘러쌌죠. 그러면 똑같아요. 프린트로 둘러싸면 여기 또 강제적으로 여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심볼릭 턴으로 바뀌고 요 내용이 그냥 출력이 돼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프린트로 하나 슬래시로. 다섯 번째 턴 봅시다. 턴 5는 사과 애플을 주고 translate the word into Korean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턴은. 그러면 사과라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번역된 것으로 해서 사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지금 첫 번째 했던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과가 나왔고 두 번째는 translate the word into Korean이라고 했는데 여섯 번째 턴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저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itc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itch가 들어오고 했는데 translate the word Korean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로 돼 있죠. 그러면 pitch는 잡았어요. TU6가 pitch는 잡았지만 요거를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고마워. 다음에는 뭘 말해줘.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피치는 잡았지만 잡은 거 상관없이 그래서 다음번에 뭐 하라는 지시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유저한테 주는 메시지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translate the word into Korean이라고 하고 다시 받으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슬래시가 있어도 무시해요. 프린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LLM 턴으로 바뀌면서 실제 LLM 턴이 구동이 돼서 복숭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피치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repeat이라는 게 이쪽에 왔을 때 repeat 혹은 decision branch, db 함수 이런 게 왔을 때 커맨드가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symbolic 턴이고 나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게 맞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만해요. 조금만 외워서 머릿속에서 슬래시는 무조건 여기는 이제부터는 심볼릭 턴이지 프린트나 db나 repeat 쓸 때는 심볼릭 턴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LLM 턴이지 요것만 조금 예외적이에요. 뭘 받았는데 LLM이 기계가 뭔가 받은 거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받아만 놓고 메시지만 주는구나. 그래서 턴 6를 조금 빨리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요게 심볼릭 턴인데 턴 6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사실은 반복되는 거라서 요 예외 상황만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귀찮으면 받고 다시 프린트하고 뭐 밑으로 턴을 좀 많이 쓰시면 돼요. 근데 턴 많이 쓰면 토큰도 많이 써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